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수급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수급 이야기하면서 업종 관련된 부분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11시 기준의 수급 현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 1351억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12시 반인데 1780억까지 한 320억 더 늘어났습니다. 매도가. 그리고 기관은 240억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억으로 매도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개인은 957억 매수인데요. 지금 1600억으로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240억 매도해서 지금 295억 매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50억 정도 더 늘어났고요. 기관은 239억 매도해서 지금 280억 매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대략 외국인이 마이너스 80억에서 지금 플러스 60억으로 늘어났고요. 매수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기관은 지금 1328억에서 1653억까지 한 3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483억인데 178억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589억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코스닥은 14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점심시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은 뭐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종목마다 좀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 빼고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낙폭 과대주들로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일단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상승을 장 초반에 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기준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출현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부분이다. 역시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인상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3번 정도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4번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장막판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흐름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 시장으로도 연결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좀 전환됐고요. 그리고 환율로 보면 환율이 1075원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다시 1.2원 정도 빠진 1074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낙폭화대 저점 매수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화대 종목들도 되레 더 조금씩 내수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는 뭐 장막판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11시 5분 그 시점에서 가짓게 매수 종목을 보면 외국인 매수 종목입니다. LG이노텍, 기아차, 호텔신라,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기아차, 현대위아를 자동차 업종이죠. 매수를 한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JYP엔터는 어제 박진영 대표의 이제 뭐 구원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장중 뭐 하락을 했지만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오늘 이제 주파수 입찰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주파수 입찰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할 거다. 근데 이게 또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구축에 뭐 북한 관련된 부분이랑도 엮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되레 대북 관련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통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TV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경합주가 단기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바이오 제약 쪽으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 제약이 추가적인 상승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됐다. 하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음 주 실적을 이제 1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이 그나마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가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도 일단 우리 시장만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뭐 역부족인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1.6% 하락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오늘 휴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는 0.8% 하락.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3% 하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도 오늘 1.5% 하락.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섞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장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흐름이지만 결국 그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재상장이 된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재상장이 되는데 또 일단 이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 되는 거잖아요. 한 5만원 정도 가격대로 상장이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가격 금액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5만원대인 것 같습니다. 250만원 언저리에서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싸죠. 가격으로만 보면 만약에 5만원 정도로 상장이 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83,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싸네 라고 해서 매수를 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뭐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뭐 차익 매물도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싹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되고 개인들도 매수로 전환되면 일단은 상당히 좀 시장의 이슈 자체가 좀 틀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IT 업종의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그러면 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IT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IT 업종이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졌던 게 아니거든요. 그 실적보다 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보다 제일 부족했었던 게 성장성인데, 예. 이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IT 업종이 빠졌는데, 결국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IT 업종을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뭐 신제품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게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길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IT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들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 결국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 6자 회담 전까지 계속 회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 미국 정상회담 전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계속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대 이벤트를 할 때마다 뭐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북 경협주가 더 숨겨진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수익이 내기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흐름인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못 올라간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물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마다 현금을 좀 만드셔서 나오셔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업종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